할머니,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119에 신고할게요. 어떻게 욕실에서 이렇게 세게 넘어지셨어요? 그때 바닥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26세 박영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김정숙 할머니만큼 특별한 분은 처음이었어요. 처음 할머니를 만난 건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아들 김태호 씨가 직접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며 연락을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엔 좀 불안해서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저도 출장이 잦아서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릴 분이 필요해요. 태호 씨는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그냥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첫날 정숙 할머니 댁에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넓고 깔끔한 아파트 45평형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신 할머니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73세라고 하셨는데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고 무엇보다 눈빛이 예리하고 총명해 보이셨거든요. 아, 요양보호사분이시군요. 박영희 씨죠. 잘 부탁드려요. 정숙 할머니는 단정한 회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걱정해서 부탁한 거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치매나 건망증 같은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아파트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두툼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낸 첫 주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신문을 꼼꼼히 읽으셨어요. 특히 사회면과 경제면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영희야, 요즘 보험 사기 사건이 또 늘었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할머니가 신문을 보시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단순히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할머니가 왜 보험 사기 뉴스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며느리 민정 씨는 보통 오후에 잠깐씩 들렀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할머니 앞에서는 항상 공손했어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 없으시죠? 민정 씨는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노인분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민정 씨가 할머니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진다는 거였어요. 10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정 씨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민정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험 상품이에요. 요즘 노인분들께 정말 좋다고 해서 알아봤거든요. 서류 표지에는 프리미엄 상해보험이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보셨어요. 평소보다 오래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민정아, 보험료가 얼마니? 월 50만 원이에요. 좀 비싸긴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보장 금액은? 상해 사망은 5억이고 상해 후유장애는 정도에 따라 1억부터 5억까지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친 것 같았어요.
2년간 여러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면서 이런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민정아, 이걸 왜 내가 들어야 하니? 나는 건강한데. 어머니, 나이가 73세시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민정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저희가 낼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정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그럼 해보자.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직 어린 제가 보기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보험 가입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칼질하던 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영희야, 너는 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작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5억짜리는 어떻게 생각해?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보험 가입을 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민정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오전 10시쯤이었는데 보통은 오후에 오시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좀 하고 오세요. 민정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욕실 청소 좀 해놨어요. 바닥이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청소는 제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민정 씨가 청소한 욕실을 확인하러 가셨어요.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욕실 바닥에 물기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었어요. 타일 바닥이라 정말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민정아, 이거 너무 미끄럽다. 다시 닦아줘. 정숙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민정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제가 서둘러서 그렇네요. 그냥 조심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해. 영희가 다시 닦아줄 거야. 제가 욕실을 다시 청소하는 동안 민정 씨는 거실에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해했어요. 정오쯤 되어서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나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 민정 씨가 제일 먼저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급히 따라갔죠. 정숙 할머니가 욕실 바닥에 넘어져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넘어진 자세가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민정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좀 아프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19 불러야겠어요. 이런 나이에 넘어지면 정말 큰일이에요. 민정 씨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어머니, 안 돼요. 혹시 골절이라도 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민정 씨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니? 민정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민정 씨는 전보다 더 자주 들렀고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어머니, 계단 오르내릴 때 조심하세요. 손잡이 꼭 잡으시고요. 혹시 현기증 같은 거 없으세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어지러울 수 있어요. 민정 씨는 계속 할머니에게 위험한 상황들을 암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집안의 여기저기가 묘하게 변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사라져 있었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손잡이도 느슨해져 있었어요. 계단 손잡이도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런 변화들을 모두 눈치채고 계셨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11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꺼내셨어요. 영희야, 너 혹시 보험 사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네, 보험 사기요. 응.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그런 건 나쁜 일이죠. 범죄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고액보험에 가입하고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나면 의심스럽지 않을까? 그제야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쉿. 할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대시며 제 말을 막으셨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씨가 또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 씨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식탁 위의 서류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아, 그냥 신문이야.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혹시 어지럽거나 하지 않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요즘 우리 아파트에서 노인분들 사고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민정 씨의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떤 사고? 주로 계단에서 넘어지시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시거나.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데 아무래도 반사신경이나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민정 씨는 계속 할머니에게 위험하다,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정숙 할머니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민정아, 너는 내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정 씨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영희야, 내일부터 나랑 항상 같이 있어 줄래? 화장실 갈 때도, 계단 오르내릴 때도. 네, 왜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로 할머니와 항상 같이 다녔어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단에서는 손을 잡아드리고, 외출할 때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이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점점 초조해했어요. 영희 씨, 너무 과보 아니에요. 어머니도 답답하실 텐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영희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그 말을 들은 민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1월 둘째 주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가 거의 매일 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할머니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가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민정 씨가 부엌 쪽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점검을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 냄새도 잘 못 맡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민정 씨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그날 오후 민정 씨는 정말로 가스 점검 기사를 불렀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할머니, 가스레인지 좀 봐드릴게요. 점검 기사가 부엌에서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나오더니 말했어요. 가스 밸브에 문제가 좀 있네요. 완전히 잠기지 않아서 조금씩 새고 있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민정 씨가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위험할 수 있어요. 환기를 잘 시키셔야 해요. 점검 기사가 나간 후 할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영희야, 이거 좀 봐.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중얼거리셨습니다. 원래 멀쩡했는데 이상하네. 저도 함께 보았지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6살인 제가 이런 기계적인 건 잘 몰랐거든요. 할머니, 정말 위험한 건가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영희야, 오늘 밤에 여기서 자지 않을래? 네. 왜요? 그냥 가스 냄새 때문에 좀 불안해서. 창문 열어두고 자야겠어. 11월인데도 할머니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삐삐삐 울렸어요. 뭐지?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가스 냄새야, 영희야, 빨리 창문 다 열어. 저는 급하게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민정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새벽에 이런 일이? 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영희가 있어서 빨리 발견했어.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어제 점검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민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글쎄요. 오래된 가스레인지라서 그런가 봐요. 가스 사건 이후로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어요. 영희야, 앞으로는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항상 나한테 먼저 말해. 네, 할머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갑자기 배탈이 나셨어요. 계속 토하시고 어지러워 하셨습니다. 영희야, 병원에 가야겠어. 제가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특이한 성분이 검출됐네요. 혹시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그럼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나 물은 어떠신지? 그때 민정 씨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토하시고 어지러워 하셔서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민정 씨에게 물어보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보조식품이 있나요? 특별히 드시는 건 없어요. 아, 요즘 건강 음료를 좀 드시긴 했는데. 어떤 음료인가요? 홍삼 농축액이요. 체력 보강용으로 제가 사드린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정아, 내가 언제 그런 걸 먹었니? 어머니, 지난주부터 매일 드시잖아요. 까먹으셨나? 민정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먹었어. 어머니,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실에 입원한 그날 밤, 할머니가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희야,
나 정말 홍삼 농축액 안 먹었어. 네. 그럼 민정 씨가 왜?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어. 아마 뭔가 다른 걸 내 음식에 넣었을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영희야, 너는 아직 어려서 사람의 나쁜 마음을 잘 모르지. 하지만 나는 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전문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보험 사기라는 건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돼. 먼저 고액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연출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날 밤 할머니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젊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했어. 그것도 보험 사기 수사팀에서 30년간 일했지.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진짜요? 응. 온갖 종류의 보험 사기를 다 봤어. 민정이가 지금 하는 수법도 뻔해.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고액보험 가입 후 일주일 만에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연출. 두 번째, 가스레인지 조작해서 가스 중독 사고 만들기. 세 번째, 음식에 이상한 걸 넣어서 병원에 입원시키기. 그럼 할머니가 지금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바보로 보였나?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증거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얼마나 악질인지 끝까지 보고 싶었어. 그때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이런, 할머니가 언제 이런 걸. 보험 수사관 30년 경력이 어디 가겠니? 내가 보험 사기를 못 잡겠어.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정이가 한 모든 짓들이 다 녹음되어 있어. 가스 점검 기사 부르는 것부터 내 음식에 뭔가 넣는 것까지.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 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재빨리 녹음기와 카메라를 서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어떠세요? 민정 씨가 평소처럼 다정한 척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영희 씨한테 이상한 말 같은 거 하지 않으셨죠? 민정 씨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이 뭔데? 할머니가 되묻자 민정 씨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 그냥 나이 드시면 가끔 헛소리도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헛소리 했니? 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의심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민정 씨의 말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의심, 내가 너를, 왜?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내 보험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네, 그게 갑자기 왜요? 5억. 꽤 큰 돈이지? 민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잠실동 45평이야.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어머니. 40억 넘지. 보험금까지 하면 45억이야.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며 민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45억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구나. 샵샵 9단계 6차 위기 최종 대결 전 마지막 실현. 민정 씨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제 그만해. 다 들켰어. 할머니가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가스 점검 기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내 음식에 뭘 넣었는지 다 녹음되어 있거든.
민정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갑자기 민정 씨의 말투가 돌변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늙으셨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거고 그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죽이려고 했다. 미리라뇨. 그냥 조금 빨리요. 민정 씨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45억이에요. 45억.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대학 교육비, 결혼 자금까지 다 해결돼요. 그래서 보험 사기를? 보험 사기가 아니라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민정 씨가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잠들다가 돌아가시면 노인성 사고사로 처리되거든요. 제가 듣고 있어서 그런지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았어요. 음식에 넣은 것도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한 번에 죽이면 의심받으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네. 치밀한 계획적 살인이었구나. 살인이라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45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연출한 거잖아. 그때 민정 씨가 갑자기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줘요.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할머니가 민정 씨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이미 늦었어. 복사본이 여러 개 있거든. 뭐라고요? 30년 보험 수사관이 증거 하나만 준비했을 것 같니? 할머니가 침대의 옆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숨겨진 카메라도 있고 내 휴대폰에도 자동으로 전송되게 해놨어. 민정 씨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예요? 보험 가입하던 날부터 알았지. 내가 뭘 노리는지.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고. 민정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보험 사기에 살인 미수까지. 최소 10년은 들어가겠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 45억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호 씨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정이한테 연락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태호 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민정아,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태호 씨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야,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네, 그게 무슨 보험 사기야. 5억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연출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지. 태호 씨가 민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이게 정말이야? 민정 씨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아이들 앞으로를 위해서. 미쳤구나. 어떻게 어머니를? 태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 어머니를 죽여가면서 돈을 벌어야 해? 45억이야. 45억이라고. 민정 씨도 울부짖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이들도 최고로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살인을? 살인이 아니라 사고로 보이게 하려고 했어.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호야, 이제 선택해야 해. 내 어머니를 택할 거니? 아니면 살인자인 내 아내를 택할 거니? 태호 씨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정 씨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모두가 민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정말 싫어요. 매일 눈치 주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살림에 참견하시고. 민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호 씨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45억짜리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우리한테는 용돈도 제대로 안 주시잖아요. 내가 언제 용돈을 안 줬니? 한 달에 50만 원이 뭐예요? 어머니,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민정 씨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매달 500만 원씩 용돈 준다는데 우리만 쪼잔하게.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구나. 네, 맞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니까 미리 받는 거 뭐가 나빠요. 태호 씨가 경악했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런데 민정 씨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민정 씨가 태호 씨를 가리켰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가 보험 가입할 때 도장 찍어줬잖아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점검 기사도 여보가 소개해 준 거고.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호야, 이게 사실이니? 태호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희 부부가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던 거였어요. 그게 살인이잖아.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다시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노린 재산이 내 것만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은 공동명의야. 내 이름과 정희 이름으로. 정희는 할머니의 딸, 태호 씨의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도 정희로 바꿨어. 민정 씨와 태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요? 보험 가입하고 3일 후에. 보험사에 직접 가서 수익자를 바꿨지. 할머니가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30년 보험수사관을 한 게 허실이 아니야. 너희들이 뭘 꾸미는지 다 알고 미리 준비했어. 그제야 민정 씨와 태호 씨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헛짓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죽어도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어머니, 제발. 태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용서. 45억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할머니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정 씨와 태호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제가 목격자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 할머니와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지내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인 정희 이모가 함께 살기로 하셨거든요. 엄마,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 감당하시면 어떡해요? 정희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영희가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민정 씨와 태호 씨는 각각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민정 씨는 징역 5년, 태호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할머니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다시 보험수사관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해달라고 하더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73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경험과 지식은 늙지 않거든. 그리고 저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이 성장했어요. 영희야, 너 덕분에 증거를 잘 수집할 수 있었어. 제가 뭘 했어요? 내가 있어서 민정이가 더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거든. 혼자였다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어려웠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 척결 유공자로 표창을 받으셨어요. 시상식에 저도 함께 갔습니다. 김정숙 수사관님은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번에 가족 내 보험 사기를 적발하여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시상식에서 할머니를 소개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희야, 너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지? 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너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거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주 3회 보험회사에 출근하시고 저는 계속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영희야, 이제 다른 어르신들 돌보러 가지 않을래? 아니요. 할머니랑 계속 있을래요. 그럼 내가 월급을 더 줄까? 할머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서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45억이라는 돈이 가족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 중에는 할머니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